김연아는 2021년부터 디올 앰베서더로 선정되었는데요. 다른 앰베서더를 보면 블랙핑크 지수, BTS 지민, 아스트로 차은우, 뉴진스의 혜린 등이 있는데 아이돌 사이의 퀸 연하퀸.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김연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녀가 활약했던 시기가 그들 1살, 4살 때라면 얼마나 그녀가 대단한지 잘 인지가 안 될 겁니다. 많이 옛날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김연아는 인스타에 왕년에 얼음 좀 탔던 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본 사람들은 언니는 좀이 아니라 얼음을 찢었잖아요. 김연아는 얼음을 찢어 좀 탔다니 씹어먹고 찢어먹고 날아다니고 다 했잖아 퀸연아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김연아는 기술성과 피지컬 그리고 그에 맞는 표정 연기까지 완벽한 무결점 선수로 세계 신기록만 11회를 경신한 전무후무한 피겨스케이터입니다. 4개의 메이저 대회인 그랑프리 파이널, 4대륙, 세계선수권, 올림픽이 생긴 이후 이 대회를 모두 석권한 최초의 그랜드 슬래머이자 여자 싱글 최초로 200점대, 210점대, 220점대를 홀로 계속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지금까지 출전했던 모든 대회에서 3인의 입상을 기록한 피겨 역사상 유일무이한 올 포디움 선수입니다. 동양의 피겨 볼모지 한국에서 10년간 피겨계를 씹어먹는 레전드 선수가 기적처럼 나온 것이죠. 그리고 무려 5조 2천억 김연아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 이른바 연하노빅스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는데요. 2013년 당시 언론에 보도된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2,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연아의 피겨가 왜 대단한지 김연아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피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김연아의 점프는 아름답고 완벽한데요. 그녀의 점프는 영상으로 보는 것도 훌륭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정말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찍은 영상은 그녀의 점프 비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 거의 미국까지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MBC 해설자도 김연아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She flies across the ice. とこうなんていうかなリズムでファーンといってそれがピュンと上がってちょんとになってヒュー 우아하고 아름다운 점프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김연아가 점프를 할 때는 체중의 2배 정도의 힘이 요구되며 착지를 할 때는 최대 8배 정도의 힘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즉 김연아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점프 훈련을 통해 엄청난 근력을 키웠고 그 결과 이렇게 안정되고 우아한 점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김연아만이 할 수 있었던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유나 스핀입니다. 정확한 기술명은 벤트레그 레이오버 스핀이지만 오직 김연아만이 유일하게 잘 구사해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술이죠. 몸이 하늘을 향하게 허리를 젖혀야 해서 엄청난 유연성과 하체 근력이 필요한 기술인데요. 그녀의 기술을 보고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가 유나 스핀을 따라했는데 몸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성한 자세가 되어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그나마 비슷하게 유나 스핀을 구사하는 선수가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나라 남자 피겨의 차준환 선수였습니다. 남자 선수는 발달된 근력으로 버티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몸에 정확히 하늘을 보고 있는 김연아 선수, 그녀의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김연아가 피지컬 100에 나간다면 선 넘지 마. 김연아가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표정 연기입니다. 표정 연기의 비결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미셸 칸 선수의 비디오를 보며 어린 시절부터 표정을 따라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미셸 칸 선수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이제 미셸 칸 선수 연기를 보면 그런 표정이 많아서 제가 보고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김연아의 작은 얼굴과 조화로운 이목구비는 감정 표현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김연아의 황금 비율 신체 구조는 같은 동작을 해도 훨씬 더 우아하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김연아의 키는 164cm인데 허리부터 발끝까지 하체 길이가 무려 98cm로 상체 길이 대비 거의 2배 정도가 긴데요. 이런 외모의 표정, 황금 비율까지 이러니 그녀가 연기를 하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빠져드는 것이죠. feel completely in a trance. Just takes you to a different place. 김연아는 대장군 멘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 사례로 밴쿠버 올림픽 쇼트 경기에서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바로 뒤에 김연아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사다마오가 거의 완벽한 쇼트 연기를 보여주자 아사다마오의 코치는 김연아 옆에서 일부러 엄청난 오버액션 환호를 보였는데요. 보통의 선수라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테지만 김연아는 그저 그 상황을 코웃음 쳐버립니다. 마오 코치께서 저를 의식하고 이제 많이 오버를 한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렇게 좀 오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도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웃어주고 나간 경기에서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 경기에서는 순서가 반대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김연아는 피겨 역사에 길이 남을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 아사다모우는 김연아와는 달리 멘탈이 탈탈 털려버렸죠. 정신적인 싸움에서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음에도 실수투성이었던 소트니코바보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덜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심판진 중 한 명이 러시아 빙상연맹 사무총장의 부인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심판임에도 소트니코바와 마치 해냈다는 느낌의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쳤던 테크니컬 컨트롤러인 알렉산더 라커닉은 무려 러시아 빙상연맹에서 부회장을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One from Russia is married to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Skating Federation. 이렇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결과에 전 세계는 분노해버렸죠. Polina Kostner und bei Juna Kim und ich war mir ganz sicher, dass sie hier Olympiasiegerin wird und ich war wirklich enttäuscht und auch ein bisschen sauer. Aua, jetzt tut mir auch leid, meine Beine weh, weil ich mir hier drauf schlage. Nee. Tschüss aus Hockey.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이후 소트니코바는 갈라쇼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아이고 무서워라. 커다란 깃발이 얼굴에 감기고 스케이트 날에 걸려 허우적거리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주었는데요. 소트니코바가 얼마나 웃겼을까. 얼마나 웃겼을까. 갈라쇼 봤죠?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정말 우울할 때 한번 보세요. 이후에 형광나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소트니코바는 자신의 실력을 감추기 위해 모든 국제대회에 불참하다 겨우 다시 출전한 대회에서는 골짝 수준의 피겨를 보여주며 부상을 핑계로 2020년 은퇴를 합니다. 김연아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김연아는 7살 때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집 근처였던 과천시민회관 실내링크가 새로 생기면서 방학 특강반에 등록한 김연아는 코치의 눈에 띄어 선수로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김연아는 피겨 여왕으로 불렸던 미셸 칸의 비디오를 엄청나게 보고 흉내를 내며 피겨 여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미셸 칸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비디오 녹화해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김연아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한참 나이가 많은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지는 걸 못 참는 꼬마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강한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면 링크장에 얼음을 스케이트로 찍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김연아의 어머니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 김연아가 하지 못할 것 같은 벌로 빙판 주변을 100바퀴 돌라는 일종의 훈육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연아는 100바퀴 갈았어요. 이제 엄마는 또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이런 김연아의 근성과 고집은 그녀의 어머니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김연아는 외모, 비율, 피겨, 춤, 몸매, 노래, 거기에 인성까지 완벽했는데요. 김연아는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인 타임지 100에 한국 여성 최초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와 함께 선정되었는데 엄청나게 영광적인 자리였죠. 그런데 그 당시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김연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화려 깊은 마음으로 디자이너에게 레드카펫에서 화려한 의상보다는 블랙톤을 입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난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가 나라가 이러니까 블랙으로 톤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너무 감동이죠. 정말 그런 거를 너무 화려하지도 않게 그래서 절제할 줄 안다는 게 뿐만 아니라 김연아는 UN 연설 당시 시각장애 음악가이자 이 노래를 부른 스티브 원더 옆에 앉게 되는데요. 스티비 원더와 마이크가 꺼져 있자 그는 버튼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김연아는 수행비서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냐는 의사를 먼저 물어본 후 스티비 원더의 마이크를 켜주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에 감동한 스티비 원더는 김연아의 이름이 호명되자 폭풍 박수를 보내버리는데요. 피겨퀸 김연아는 노래까지 굉장히 잘 부르는데요. 방송이나 팬미팅에서 웬만한 가수들의 노래를 무리 없이 부를 정도이고 태연의 만약에와 들리나요를 부르는 모습에 모른 척 하지 않던 팬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이유와 얼음꽃, 박정현과의 꿈의 겨울, 우리가 바란 만큼 세상은 함께 있는
했는데요. 여기서 더 대박인 건 그동안 김연아가 받은 음원 수익금은 전액 피겨 꿈나무들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김연아는 예언 능력마저 완벽했는데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35세 결혼 안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저 38이거든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2022년 10월 김연아는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고우림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는 김연아보다 5살 연하로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고 외모까지 잘생겼으며 노래까지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요. 그런데 군대를 안 갔네? 김연아는 현재 디올 엠베서더와 유니세프 글로벌 친선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경기장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립밤을 발랐는데 그게 김연아 립밤으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즉시 해당 디올 제품의 매출이 3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어진 디올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김연아는 2021년부터 디올 엠베서더로 선정되었는데요. 다른 엠베서더를 보면 블랙핑크 지수, BTS 지민, 아스트로 차은우, 뉴진스의 혜린 등이 있는데 아이돌 사이에 낀 연하퀸 역시 전혀 꿀리지 않네요. 일부 사람들은 김연아가 광고를 많이 찍는다는 이유로 김연아가 아니라 돈연아다 라며 김연아를 비판했는데 정작 김연아는 방송에 나와서 가끔 악플에 막 돈녀나. 네, 화나죠. 광고를 뭐 하고 광고 나올 때마다 찍고 있나? 그것도 아니고 한 번 찍으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건데. 재치 있는 답변과 함께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연아의 숨은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인사 대천명 마인드였습니다. 사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따라오게 될 것이며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는 바로 이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부담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특히 여자 싱글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하늘이 내려준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동안 경기 많이 치렀지만 그런 고비 항상 있었거든요.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부상 항상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번엔 잘 되겠구나. 느낌이 딱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피겨 여왕 김연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